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켜서 모디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인도를 지렛대로 삼겠다 하는 의지를 미국이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현지 시간으로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백악관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가 인도가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즉각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현지 시간 27일 블룸버그 TV의 밸런스 오브 파워에 출연해서 인도를 겨냥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의 전쟁 체제에 돈을 대주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디의 전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이어서 인도가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가로 수입해 러시아를 돕고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인도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인도의 높은 관세 탓에 우리 일자리와 공장과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자들, 기업들,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 그리고 우리가 모디의 전쟁에 돈을 대주하기 때문에 납세자들도 손해를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바로는 내게 우려스러운 점은 인도인들이 이에 대해 너무나 오만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보다 우리 관세율이 더 높은 건 아니다. 그건 우리 주권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누구에게서건 석유를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서 인도 측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나바로는 더불어 인도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니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비난했다면서 나바로뿐만 아니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인도의 최고 부유층 가문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실 러시아산 석유는 그동안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G7 국가들이 배럴당 $60의 가격 상한선을 부과한 후에 이 미국 관리들은 암묵적으로 구매를 장려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시장의 공급을 유지하면서 크렘린으로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역사적으로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 아니었고 중동 지역에 더 많이 의존했지만 국내 에너지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면서 인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옹호하면서 미국의 행동을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미국의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한 이후 구매 규모를 완화했지만 중단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인도는 러시아 해상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최대 고객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무역 분쟁 속에서 보다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인도는 수입 관세에 대한 보복적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유전을 90일간 연장했고 히토류 자석 및 특정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7일부터 인도산 상품의 50%의 징벌적인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7일 0시 동부시각 기준인데요. 러시아 에너지 구매 등을 이유로 인도에 부과한 25%의 2차 관세를 포함해서 총 50%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날 인도에 대한 50% 관세 발효 전날까지 선적된 인도 수출품에 대해서는 3주간의 유예를 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제품, 승용차, 구리 등은 별도로 최고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인도와 5차례의 무역 협상을 벌였지만 진척이 없자 지난 7월 30일 일방적으로 25%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 조처로 추가 25% 2차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인도에 모두 50%의 관세가 결정된 겁니다. 인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가장 먼저 통상협상에 나선 국가들 중 하나였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인도가 농업 등 핵심 분야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압박에 인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키르티 바르단 싱 인도 외교장관은 우리의 관심사는 에너지 안보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나라로부터라도 에너지 구매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서 모디 총리는 26일 아마다바드에서 열린 대형 건설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압력이 와도 인도는 이겨낼 것이라면서 그의 최우선 사안은 인도의 중소기업, 영세업자, 농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9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서 31일에는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니까 SCO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인도 방문을 시작으로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 협력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디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4차례나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은 27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4차례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모디 총리의 분노의 깊이와 신중함을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은 이번 무역 갈등은 인도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모디 총리가 모욕감을 느낀 징후가 있으며 통화 거부는 분노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미국에 대한 러시아 석유 구매 중단 압박에 대해 인도가 거부하면서 강력한 분노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디 총리 역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중국 텐진에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모디 총리의 첫 중국 방문으로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는 결코 우호적 수순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관계라는 점에서 모디의 중국 방문 자체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함이지 결코 관계 정상화로까지 가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인도는 미국을 강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견제를 목표로 미국과 군사적 협력까지 해왔고 심지어 미국이 구상한 인도태평양 동맹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이유로 미국과 결별하고 중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다는 또 다른 현실을 인도는 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인도의 수출 의존도는 22%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베트남 87%라든지 태국 65%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또 인도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수치만 보면 인도가 미국에 굴복을 하면서까지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곧 인도의 낙관적 미래를 보장하는 무지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은 이미 끝나가고 있고 인도가 그 시장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공장의 인도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충돌이 벌어진다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인도의 꿈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인도는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미타 다우라 전 인도 노동차관은 이번 달 말 예정된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인도는 내수 시장이 크고 영국,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와의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31일부터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디 총리가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 전쟁,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승리 80주년, 정선절 80주년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디의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를 깰 수도 있다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는 모디의 자제 속 결단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모디 총리의 참석이 인도와 안보협의체 쿼드 동맹국인 일본 입장에서는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